컴퓨터. 예, 시그널 나왔습니다. 준서 매니저님 화면 권한 되셨습니다. 네. 지금 공유가 되죠? 네. 이번 장은 분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아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생소하기도 했는데 다들 아마 재밌어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게시판도 만들어보고 SQL 로그도 출력해보고 뭐 이런 것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서비스와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을 뭐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비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프링에서의 이 웹 MVC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MVC 구조라는 게 뭐 모델 뷰 컨트롤 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이 분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흐름의 제어와 비즈니스 로직이 이 컨트롤러 하나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금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이제 이 컨트롤러를 좀 그 기능을 나누자.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컨트롤러의 스프링에서 얘기한 컨트롤러의 개념이고 여기 링크를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좀 영어로 돼 있고 복잡한데 스프링에서 얘기하는 이 요청 처리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공식 문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14번 여기에서 테이블 이용해서 게시판 만들기를 했었는데 요 스프링에서의 MVC 요청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아마 이런 그 기능의 매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요청을 하면은 이제 DAO 그 통해서 DB를 갔다 와서 이런 DTO 모델 형식으로 데이터를 꼭 가지고 오고 뷰 쪽으로 던져서 결과를 보여주는 뭐 이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했었던 이런 방식이 이 비즈니스 로직이 여기 마이 컨트롤러에 그 전부 다 이제 그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집중돼 있는 구조라고 해서 데이터 처리 유연성이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에서는 이 DAO를 뭐 여러 번 호출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접근, 뭐 갱신, 조회랑 입력 이런 처리를 하죠.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고 또 트랜잭션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단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론트 컨트롤러를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이런 개념인 거죠.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화면에서의 리퀘스트 값을 받아서 서비스단, 여기가 서비스단이 될 거예요. 서비스단으로 던져주고 결과를 받아서 이제 뷰 페이지에다가 다시 보여주는 역할. 분기 로직이란 단순한 요청에 대한 처리의 흐름 제어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방식은 이제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면 프레임워크 단에서 많은 부분 수행을 해줄 거고 실제 이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 로직에 주력하시겠죠. 하나의 DAO는 이제 하나의 테이블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쪽에서 개념은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는 여러 개의 DAU를 각각 요청을 하고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입되는 게 이제 용도별로 어노테이션을 쓰는데 이 컨트롤러나 여기 있는 서비스, 또 레퍼지토리 이런 것들은 다 스테레오타입은 빈이라고 해요. 요 동일한 스테레오타입이지만 우리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 의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 가져가서 쓰는 이 빈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레퍼지토리라고 하면은 딱 봐도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겠구나. 서비스에 대한 이제 어노테이션은 여기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겠구나.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그 제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여기에 조금 자세하게 예전에 작성해 놓은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복사하고 임포트하고 이제 일부 그 수정하는 방식으로 잠깐만 보면 요 폴더에서 이전에 했었던 거 복사 카피 떠서 이름 일단 바꿔놓고 이번에 할 걸로 이름 바꿔놓고 그다음에 요 두 개 파일 에디터로 열어서 이름을 이번에 바꿀 그 프로젝트 명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이제 요 메뉴를 이용해서 임포트하고 바꿀 거 지정하고 이렇게 요 이제 나머지 필요한 파일들은 요 리팩터의 리네임이란 이름을 이용해 리네임이란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해주면 여기까지 하면은 프로젝트 카피를 통해서 하는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패키지 하나 추가하고 서비스 쪽에 패키지 추가하고 인터페이스랑 클래스 파일을 작성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요 이제 게시판 용도를 쓸 거기 때문에 목록조에 뭐 상세조에 리스트조에 단건조에 인서트 딜리트 그다음에 건수조에 하는 거 기능 단위로 하나씩 인터페이스 만들었고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서 이 DAO 쪽을 이제 액세스하는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얘는 빈을 쓰겠다는 의미고요. 여기 비즈니스 로직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SQL 수행만 있는 정도라서 기존에 우리가 썼었던 DAO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전에 썼던 요 소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여긴 좀 단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 SQL을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매퍼 XML을 통해서 그 XML의 그 쿼리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된 상태고요. 실제로는 구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게 더 복잡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DAO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방식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마이 컨트롤러에서 DAO를 직접 호출하던 구조를 서비스로 호출하는 걸로 바꿉니다. 이 DAO를 쓰던 방식은 이제 버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쪽 서비스를 이제 그 정의해서 이 서비스를 쓰는 걸로 다 이제 수정이 됩니다. 이 DAO 쪽은 다 주석 처리를 했고요. DAO 대신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그 뭐 기능 단위를 다 추가했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해요. 테스트 하면은 그냥 기존이랑 동일하게 뭐 뷰 누르면 이제 그 입력한 팝업 열리고 그 화면 열리고 뚜루룩 입력하고 뭐 삭제 기능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동일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거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아마 이런 기능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비스를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트랜잭션을 일단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번 장은 일단 스프링에서의 트랜잭션은 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롤백 혹은 커밋이 수행된다는 그 개념이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결국 트랜잭션 단위가 될 거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이제 할 거는 여러 개의 DAO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트랜잭션의 기능 적용에 따라서 에러나 정상 처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21장은 트랜잭션을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연출을 할 건데, 일단 테이블을 3개를 만들었고요. 컬럼은 2개, 간단합니다. 동일한 이름이고 다 테스트만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 인서트 정상적으로 되는지 딜리트 되는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본 거고요. 이번 장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테이블은 2개만 쓸 겁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스프링 스타터로 만드실 때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 동일해요. 스프링 웹, 롬복, JDBC API,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마리아DB 드라이버. 제가 그 전에 밑에서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빌드.grad의 그레이드의 JSP 사용을 위한 의존성 추가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제가 원래는 기존에는 이전에 마리아DB 설치랑 이게 좀 안 돼서 오라클을 혼자 쓰고 있었는데 요번 장에서 이걸 또 안 하면 안 돼가지고 결국 이걸로 다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 설정으로 그냥 일단 해주시면 되고, 그 지난번에 김은기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거는 제가 오늘까지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 개인 설정들은 좀 이그노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JSP 요 구조랑 리퀘스트 매핑하는 클래스 이것들은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아까 테이블 3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테이블 이제 2개만 쓴다고 했죠. 그 2개에 대해서 DTO랑 DAO를 각각 만들어줍니다. 다 동일하고 이름만 다르죠. 여기도 DAO도 마찬가지고요. 인터페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래퍼도 이제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테이블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능을 수행할 서비스랑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그냥 인서트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있고요. 기능은 요 인서트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였고요. 오토와이어드 넣어서 이 DAO 클래스들은 다 자동 주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오버라이드 해서 하나의 이제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트랜잭션 이 기능, 그 1번 테이블이죠. 1번 테이블 처리하는 거 하나 있고 2번 테이블 처리하는 게 여기 있는데, 의도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넣었어요. 아마 눈치 빠르시면 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스프링 에러를 인풋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그냥 오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컨트롤러 내용은 기존 걸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입력 폼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이제 JSP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ticket.by 요거 그대로 입력값이랑 같이 넣으면 이 기능을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할 건데, 이 입력값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밑에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이제 파일이 있고요. 이거는 실제 처리하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정상 처리를 보여주느냐, 에러를 보여주느냐 하는 JSP 세 가지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입력폼에. 네,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결과, 오류 보여줄 거냐, 정상 처리 보여줄 거냐.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기동해서 요 링크를 들어가면 아마 첫 페이지는 이렇게 뜰 거고, 여기서 이제 정상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저희가 1이란 값을 어디냐? 네, 1이란 값을 받으면 에러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정상 테스트이기 때문에 0을 넣었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정상 처리가 됐고, 저희가 아까 서비스에서 테이블 2개를 처리했죠. 그래서 2개에 대해서 각각 같은 값으로 인서트가 된 거를 확인합니다. 이번에 오류 테스트인데요. 1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류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냥 실행을 했을 때 1번 테이블까지는 정상 처리가 됐는데 지금 트랜잭션 처리를 저희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단의 부분은 정상 처리가 됐는데 여기죠. 얘는 1번 테이블은 정상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켰더니 여기는 수행되지 않고 캐치로 넘어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테이블 처리 중간까지는 정상 처리가 된 거고, 이 뒤에 있는 2번 테이블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고, 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를 결국은 결정해야 되고, 저희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이유는 돈에 관련된 중요한 이런 처리를 전체 성공을 시킬 것이냐, 전체 뭐 롤백을 할 것이냐, 그런 의도로 쓰겠죠. 다음 장을 가볼게요.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건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언적 방법,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할 거고, 선언적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미리 선언된 룰에 따라서 트랜잭션 제어하고 예외 발생할 때는 자동으로 롤백 처리까지 가는 이런 걸 구현을 해볼 거고, 이때는 이제 이 트랜잭션의 시작과 커밋, 롤백 등의 일반적인 처리량이 결국은 이제 개발자의 코딩을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을 직접 안 하고 그 비즈니스 로직 안에 넣지 않고 자동으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선언적 방법이고요. 프로그램적인 방법은 반대로 명시적으로 커밋 롤백 선언을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거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적인 방법인데, 요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메서드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메서드보다 더 작은 일부 로직에 대해서만도 적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볼 게 3개예요. 요 프로그램적인 방법도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걸 이용하는 게 이번 장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템플릿이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다음 장. 그다음에 아까 선언적 방법으로 하는 게 맨 마지막 장에서 이제 한 번씩 예제를 구현할 겁니다. 졸리지 않으시죠? 트랜잭션 매니저, 예, 뭐 아까 잠깐 이게 나왔었던 건데, 방금 전에 했었던 이런 예제가 예를 들어 뭐 계좌 이체 같은 이런 업무였다면 한쪽은 테이블이 처리되고 한쪽은 그 오류 나서 이제 처리가 안 됐다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복사하기, 임포트는 다 이런 방식으로만 갔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여기 이제 10번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 변경은 기존 이제 서비스를 변경해서 할 건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이 트랜잭션 데피니션이란 요 클래스를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이번에 하는 게 트랜잭션 매니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토웨어드 하나 선언을 했고요. 이쪽에서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 설정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 스테이터스라는 클래스가 있나 봐요. 요게 이제 이 요런 라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트랜잭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죠, 잘. 그래서 저도 사실 요거는 여기서 처음 봤는데, 스프링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처음 봤는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테이블 처리 이 로직은 동일한데 이 트랜잭션 매니저 설정을 하면서 이 커밋 하는 부분과 롤백 처리하는 부분을 각각 정상 처리하는 마지막 라인이랑 오류 처리되는 라인에서 각각 넣어서 명시적으로 이제 트랜잭션 여기서 내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건 그렇고, 뭐 리퀘스트 매핑은 그냥 일단 이게 두 번째 테스트라는 의미로 이걸 넣어놨고요. 요건 한 줄만 바뀌었습니다. 테스트를 동일하게 해봤는데 정상이면은 뭐 동일하게 정상. 요 아까 처리한 거 외에 정상 처리를 하나 더 했더니 이렇게 두 개 테이블에 각각 정상 처리가 됐다는 의미고요. 오류를 이제 명시적으로 발생을 시켜봤더니 결과 오류가 발생이 됐고, 아까 로그 여기 서비스에서 로그 찍었던 거 어디 갔지? 요 로그 찍었던 롤백 여기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이제 여기 데이터는 처리가 됐는데 오류가 이제 발생이 되면 하단이 실행이 안 되면서 전체 롤백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롤백 된 케이스고, 이 두 번째 테이블은 로직상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고요. 뭐 처리가 완료되면 뭐 정상적으로 문제는 된다, 그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트랜잭션 매니저 클래스는 아니구나.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여기 있네. 내가 직접 이제 트랜잭션의 그 로직을 구현을 하겠다, 그 의미였고, 요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트랜잭션 템플릿 사용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트랜잭션 템플릿을 적용을 해보겠다. 그리고 프로젝트 복사하기 임포트 동일하고요. 서비스 변경되는 부분은 아까는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웨어드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트랜잭션 템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 설정을 이렇게 했다면 요 기존에 했던 부분은 다 주석을 처리하고요. 요 트랜잭션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익명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템플릿의 익스큐트 안에 이 익명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넣었던 부분을 이쪽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것만으로 요 자체가 트랜잭션 처리가 된다고 해요. 동일하게 이제 이게 3번 세 번째 테스트라고 그냥 한 줄만 바꿔줬고, 테스트하는 방식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정상 처리는 정상 처리 잘 되는 거고요. 하나씩 들어갔고, 오류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롤백 된다는 것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거 고생을 좀 했어요. 도대체 이런 그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은 요거는
요걸 듣고 나서 김은기 매니저님께 조금 부연이나 또 보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이 트랜잭션 전파 속성이라는 부분, 요거는 트랜잭션이 중첩된 상황, 중첩이라는 게 겹친다는 의미잖아요. 요거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 예제가 아니라 요걸 이제 구현할 거예요. 요 장에서 이름을 좀 바꿔서 이제 티켓 구입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두었고, 로그 작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티켓 구입과 로그 작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제 이게 또 설명도 되게 헷갈리게 좀 돼 있어서,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일단 그대로 읽어보자면, 티켓 구입 서비스, 얘는 두 개의 DAU가 있다. 여기서 두 개의 DAU를 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아까 여기서 이제 테이블 3번까지 나오는 거고요.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그걸 이제 쓰고 있는데, 티켓 구입 서비스에서는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쓸 거고요. 로그 작성 서비스에서는 3번 테이블만 쓸 겁니다. 그리고 티켓 구입과 로그 작성 서비스가 얘인데, 여기에서는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요 각각의 서비스를 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A 트랜잭션에서 얘를 말하겠죠. A 트랜잭션에는 이 B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는 상황에서 어디인가에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이제 그 상호 트랜잭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이 트랜잭션의 전파 속성 설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할 때 이런 거 많이 생기죠. 이런 거 이제 로그 때문에 비즈니스 오류가 발생하면 망하는 거죠. 예제를 만들 건데, 프로젝트는 동일하게 이제 이전 프로젝트 갖고 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3번이 없었죠. 3번에 대한 것들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래퍼까지 동일하게 생성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복잡해서 인터페이스를 다 걷어냈고요. 그냥 클래스로만 다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제거하도록 수정을 했고, 나머지 두 개의 서비스는 이제 추가했고요. 마이 컨트롤러도 수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JSP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던 서비스였는데,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다 제거를 해버렸고요. 주석이랑 이런 거 다 제거해서 깔끔해졌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래서 티켓을 이제 구입하는 서비스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서비스는 간단하게 이제 3번 테이블 처리 하는 로그 작성하는 서비스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가 이제 그 위에서 만든 두 개 서비스를 각각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입니다. 얘가 메인 서비스가 되겠죠. 아까 이제 위에서 두 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와 빈 구조잖아요. 빈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실제로는 이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바이 티켓 서비스가 있고, 여기 쓰는 게 또 로그를 입력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각을 쓰는데, 이렇게 중간에 오류를 내는 방식은 동일해요. 아까는 1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2번을 이제 발생시키기도 할 겁니다. 뷰는 요거 한 줄 추가했는데, 1번을 넣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거냐, 2번을 넣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거냐가 약간 이 구조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줄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기존 인터페이스 빼고 신규 서비스 추가한 거고요. 얘는 로그 처리하는 거고요. 동일하게 뭐 받아주는 건 동일하고,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신규 서비스가 서비스 개념, 빈 말고 서비스 개념이 되겠죠.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이런 게 생뚱맞게 튀어나왔는데, 이 트랜잭션 관련된 어노테이션이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익숙한 이제 항목은 요 required랑 required new가 제일 익숙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트랜지션 분리를 안 하거나 그 전체적으로 처리할 땐 required를 쓰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일부 기능 단위로는 무조건 메인 트랜잭션이랑 상관없이 정상 처리를 시키려고 할 때는 required new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항목은 그냥 보면 뭐 구글링을 하든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써본 기억이 없어서 언제 써야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게 언제 그 업무적으로 언제 쓰이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required를 이용한 이 선언적 방법으로 트랜지션의 속성을 지정을 한다. 요 어노테이션 한 줄로 그렇게 했다. 그 의미고요.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일단은 요거는 required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요걸 테스트하고 나서는 이제 바꿔서 얘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앞서 있었던 데이터들은 다 테이블 값 다 삭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실행을 하면, 웹 서버 기동을 하면, 요 required 상황에서의 정상 테스트입니다. 이거 그냥 정상이니까 하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네. required를 지정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트랜잭션과 포함시키는 트랜잭션이 합쳐진다. 이게 말이 조금 계속 좀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포함되는 곳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포함시키는 곳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포함시키는 곳이 메인 서비스의 개념일 것 같고요. 2번이 어디 갔어? 여기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개념일 것 같고, 그다음에 빈 단위로 볼 수 있는 얘는 이제 포함되는, 그게 이제 빈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쪽에서 에러가 날 거냐, 빈에서 에러가 날 거냐. 너무 라이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required 속성에서 이제 오류를 서비스에서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는 거고요. 데이터 처리가,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죠. 이거 2번. required인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까지는 서비스가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류가 나고, 이제 여기는 실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서비스 롤백이 됐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아까 그 트랜잭션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나온 게 되겠죠. 그리고 1번 그러니까 그 빈 단위에서는 지금 오류가 안 났어요. B는 둘 다 성공인 건데 바로 밑에 두 번째 빈이 실행하기 전에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전체가 롤백이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세 개가 다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포함된 쪽의 트랜잭션은 잘 처리가 됐지만 B는 처리가 됐었지만 트랜잭션이 합쳐졌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 트랜잭션이 다 묶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롤백이 됐다는 이제 테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required였는데 이번 required new죠. 이번에는 얘는 이제 주석을 처리를 하고 required new로 선언을 했어요. 얘가 이제 별도 트랜잭션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서비스 기동을 해서 서비스 수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동을 해주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을 시켰을 때 동일하게 이제 그 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겠죠. 근데 그 이 첫 번째 빈, 그러니까 티켓 서비스는 이미 트랜잭션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상 처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그 밑에 로직은 아예 로직 처리를 못하고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서비스는 오류 발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단에 있는 required new로 분리했던 요 트랜잭션은 정상 처리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포함시키는 쪽의 트랜잭션에서 에러를 발생시켰으나 포함된 쪽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포함된 쪽이 결국 상단에 있는 빈이죠. 트랜잭션 전파 속성을 required new annotation으로 지정을 했을 때 자신을 다른 트랜잭션에서 포함하더라도 트랜잭션을 합치지 않도록 지정을 한다. 이게 이제 required new의 속성입니다. 그 트랜잭션 포함시킨 쪽의 트랜잭션 범위는 이게 서비스죠. 지금 저희가 처리한 게 요거고 얘를 required new로 했을 때는 얘는 정상 처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실행을 안 한다. 그 의미고요. 포함되는 쪽의 트랜잭션 범위는 요거는 빈이죠. 얘를 얘기합니다. 빈은 일단 2번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1번 여기에는 발생되지 않고요. 그래서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요 의미입니다. 저걸 빼뜨렸구나. 이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면 이 빈, 여기서 빈에서 오류를 발생시킨 테스트인데 제가 이거 그 타이틀을 하나 빼먹었네요. required new에서의 두 번째 오류 테스트인데 일단 1번에다가 이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건 빈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빈 여기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얘는 요 1번 테이블에는 데이터 처리가 됐는데 1번 값에 의해서 여기서 이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나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자체 트랜잭션도 아예 오류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여기로 왔을 때 이미 이 밑에 쪽에 그 트랜잭션이 오류가 나서 얘도 여기선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려고 했지만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자체가 오류가 돼서 다시 한번 그 서비스 쪽에서도 캐치절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시키는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고요. 이게 포함되는 서비스도, 그러니까 이게 빙이 되겠죠. 얘도 오류가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케이스에서도 네, 다 그 데이터 처리는 되지 않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쪽의 트랜잭션에서 에러를 발생시켰고, 포함된 쪽의 트랜잭션 전파 속성이 required U로 지정되어 있지만 호출 구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후 라인은 실행되지 않고 예외를 전달했다. 그리고 요때 이 트랜잭션 템플릿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롤백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 트랜잭션은 고의로 여기서 오류를 내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오류 처리가 되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말인데, 이 트랜잭션이 중첩된 상황에서 이 전파되는 속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포함시킨 쪽과 포함된 쪽의 트랜잭션 처리가 달라지므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뭐 어떻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저한테 포함되는 쪽과 포함시키는 쪽, 이렇게 일단 트랜잭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약간 더 부연 설명을 김기 매니저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정우철 매니저님 대가가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윤준서 매니저님하고 뱅킹 얘기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외부에서 출금 요청이 왔을 때, 뱅킹으로 출금 요청 전문이 왔을 때 일단 출납을 콜하고, 출납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상 응답을 받으면 이제 출납 커밋하고, 또 뱅킹의 전문 내역 뭐 이력 남기고 이제 리턴하면 되는데, 업무 쪽 콜했는데 업무 쪽 에러 나면 여기서 원장 업데이트하고 거래 내역 달고 쭉 할 텐데, 그 원장이 업무 쪽에 오류가 나면 일단 업무 쪽은 전체를 롤백을 해줘야죠. 원장이나 거래 내역이나 하여튼 그 트랜잭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를 업무 쪽은 롤백 해야죠. 그리고 윤준서 매니저가 처리하던 그 뱅킹 쪽 무슨 전문이 와서 오류 응답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내용은 뱅킹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 전문 처리인 거죠. 그때 이제 많이 윤준서 매니저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업무 쪽을 어떻게 콜할 거냐, 리ኳ이드 뉴로 콜할 거냐, 리ኳ이드 콜할 거냐. 그리고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어느 메소드나 여기에다 required new라는 속성을 지정해 놨는데, 제가 아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희 많이 쓴 저희 렉스코어에서는, 그러니까 호출하는 메소드에다 딱 지정해 놓으면 그 호출은 호출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호출하면 무조건 required new나 required가 결정되는 부분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호출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렉스코어는 그 메소드 위에다가 트랜잭션 속성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호출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게도 기능이 애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콰이드 뉴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많이 썼던 거고, 서포트나 이런 부분은 EJB 스펙에는 누구 있었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리콰이드 넥스코어에서 기본적으로 넥스코어만이 아니라 저희 상용 프레임워크 썼을 때 디폴트로 트랜잭션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리콰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냥 입세션 던지냐 정상 던지냐로 막 분리했고, 비즈니스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리콰이드 뉴로 할 거냐, 그냥 이전 트랜잭션하고 포함시킬 거냐, 그냥 분리할 거냐, 이 부분만 업무 로직에서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정우철 매니저가 뒤에 있어서 제가 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저축은행 할 때부터 그 콜 서비스 리퀘스트 뉴라는 걸 만들었고요.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한투 증권 버전에서는 아마 EJB에 있는 속성 그대로 쓰는 거를 그대로 네네. 유지했고, 그냥 솔로몬 하면서 그 뱅킹에서 쓰려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호출하는 쪽에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저희도 보면은 required랑 requires new 이외에는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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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그 쓸 때는 requires new를 쓰는 것보다는 아예 로그 전용 데이터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트랜잭션에서 아예 그냥 빼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또 많이 가이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거를 좀,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각각 윤준서 매니저 쪽에서 A라는 테이블에 뭐 업데이트 했어. 키를 뭐 100번으로. 근데 리콰이드 뉴로 분리한 쪽에서 똑같은 테이블에 키 100번에 똑같이 처리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면 이거 처리 불가해. 그냥 비즈니스 로직을 바꿔 늘 이렇게 가이드 했었는데 최근 넥스코어는 이제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먼저 콜한 뱅킹에서도 A라는 테이블에 100번 레코드 업데이트하고 리콰이드 누르 콜한 부분도 업데이트할 때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코딩은 거기에서 쭉 쓰지만 그 처리하는 시점은 앞에 트랜잭션이 커밋한 이후에 실행하라는 이런 옵션까지도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 날러가는 넥스코어인데 우리 아마 스프링도 그 수준으로 우리 같이 오신 정호철 매니저님이 그런 부분을 다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그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저기 박영 매니저님 얘기했던 로깅 그 이제 로그백이나 로그퍼제이나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은데 우리 아마 그렇게 오픈하면 첫 번째 그거 나올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거래 단위로 URL 단위로 로그 분리해달라.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URL에 들어와서 그게 어느 빈 걸치고 쿼리 들어가고 그 URL 단위로 분리해달라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URL만 로깅 레벨을 온라인으로 바꿔달라 이런 부분은 우리 상용 프레임워크 쓸 때는 되게 편하게 그냥 요청하면 되는 기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스프링 붓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기능들은 이제 오픈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는 가져가야 될 기능 중에 먼저 로깅 부분도 있고 이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도 하여튼 이 스프링 오면서 트랜잭션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우리만의 어떤 룰을 하나는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네,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나요? 그래도 하세요. 말씀하시죠. 아니, 좀 전에 샘플로 들었었던 거는 두 번째 게 에러를 발생했을 때 전체가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매니저님이 지금 설명한 것 같은 경우는 로그 같은 경우는 앞에 걔는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는 로그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에러를 발생시켜도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마지막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도 이거 계속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저기 트레이스를 확인해보고 알았어요. 이거 제가 뭐야. 음, 동일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건가? 오류가 난 이거 그 스택 트레이스를 찍어보니까 로그가 그러니까 예외가 계속 전달이 되면서 상단으로 와서 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 로그는 안 찍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로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라이트 하는 거는 뭐 앞에 거는 오류가 났지만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김은기 매니저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아까 들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required new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 네네네. 트랜잭션이나 분리하니까 마지막 네. 처리 결과에 의해서 커밋 롤백을 한다라는 거고, 또 정우철 매니저님 마지막 해준 부분은 아예 트랜잭션 참여도 않게 로깅이나 이런 부분은 네, 따로 네. 빼내서 앞에 네네네. 트랜잭션과 별개로 로깅은 남기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는 한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준서 매니저님이 진행한 이 부분은 실제 코딩 레벨까지는 제가 못 쫓아가서 뭐, 근데 하여튼 마지막 부분은 앞에 결과에 무관하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부분을 아까 별도의 정우철 트랜잭션으로.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넥스코어 네. 기준이라면 이제 콜 서비스 할 때 내가 트랜잭션을 리퀘어 뉴로 이제 그 파라메터로 던져서 하는 이 방법, 뭐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저기 준서 매니저님 이거 하면서 너무나 시간 뺏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앞에 했던 네,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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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는 거라든가 그 이런 부분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뭐, 네,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각각 앞에 포함됐던 이런 부분은 전제 조건이 앞에를 쭉 보고 왔다라는 조건으로 하시면서 과감하게 네. 생략하셔도 네, 뭐 상관없을 거예요. 너무나 잘 이게 작성하시는데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